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사회의 민낯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요즘 주변에 자영업하는 분들 많죠. 특히 50대 이후 퇴직 후 창업 흔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2년도 안 돼 폐업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성진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선 명예퇴직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사실상 나가라는 신호였죠. 52세. 다시 시작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주저앉기엔 너무 이른 나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은 약 8천만 원. 두 아이는 아직 대학생. 아내도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인이 말을 꺼냅니다. 형, 이거 해봐. 닭강정 요즘 엄청 잘 돼. 가게 차리는데 5천도 안 들어. 형은 요리도 잘하잖아. 감각도 있고 딱이야. 박 씨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성공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루 매출 100만 원 돌파. 퇴직 후 닭강정 창업, 월 600만 원 수익. 이런 글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게를 열었습니다. 상권은 동네 주택가 골목. 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소형 점포였습니다. 첫날은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지인들이 와서 응원하고 SNS에 사진도 올려주고 배달앱 이벤트도 돌렸죠. 매출은 38만 원.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배달앱에는 별점 2점, 1점짜리 후기가 달렸고 그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닭에서 냄새나요. 다시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냉장고를 죄다 뒤졌습니다. 유통기한, 보관상태, 조리법 하나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달앱 리뷰는 그 자체로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별점이 낮으면 고객 유입이 끊기고 한번 떨어진 평판은 돈으로도 못 올립니다. 그 뒤로 박 씨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왜 손님이 다시 안 오는 걸까? 하루 매출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늘어났고 그중 절반은 배달 수수료, 앱 광고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나마 남은 건 재료비, 월세, 전기세, 그리고 통장에 남은 잔고였습니다. 가족의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딸이 가게 홍보도 해주고 아내도 주말에 가끔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빠, 오늘 어땠어요? 라는 질문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박 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가족에게 짜증을 냈고 표정은 굳어갔고 식사 시간엔 말이 줄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그만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그 말이 박 씨에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이구나. 내가 실패자라는 말이구나. 하지만 현실은 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했고 재료비 외상도 쌓였습니다. 통장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건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혼자 가게에 앉아 배달 주문이 한 건도 없는 알림창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그만하자. 가게 문을 닫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정리 비용만 해도 300만 원 넘게 들었죠. 장비는 중고로 내놨지만 제값도 못 받았습니다. 가게를 비우던 날, 박 씨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주방, 불 꺼진 간판. 내가 도대체 뭘 하려 했던 걸까?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폐업 후 박 씨는 2달 가까이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낮밤이 바뀌고 식사도 거르기 일수. 무기력했고 사람 얼굴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용직도 하고 있고 비록 수입은 적지만 심적으로는 훨씬 덜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할 생각은 없어요.
적어도 이제는 낱말 듣고 결정하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겁니다. 박성진 씨가 폐업을 한 뒤 처음으로 외출을 했던 날, 그는 집 앞 편의점에 갔다가 자신이 하던 가게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점포, 새로 들어온 프랜차이즈 간판, 거기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장인 듯한 사람이 있었고 배달기사들이 웃으며 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왜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이 다시 머리를 들었습니다. 비교는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자괴감도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 내가 무능한 걸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던 시기, 박 씨는 스스로를 한참 밀어냈다고 합니다. 가족과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은 꺼둔 채로 며칠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세상에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나만 멈춘 것 같은 느낌. 그건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운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회복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상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를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박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박 씨는 조금씩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누구도 실패를 준비시켜주지 않았다는 것. 창업 전 리스크를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패 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중간 지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아니면 나고. 그게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는 종종 동네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검색하고 소일거리라도 좋다고 말합니다. 돈을 떠나서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형, 그냥 해봐. 망해도 괜찮아라고 쉽게 말하기 전에 그 망함 뒤에 따라올 감정과 현실을 진지하게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을 향해 다시 하면 되라는 말도 그저 위로가 아닌 구체적인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든 지역사회든 우리든 박성진 씨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도전은 너무 가볍게 소비되고 있지는 않을까? 누군가의 창업을 그저 요즘 대세니까 해봐라는 말로 쉽게 권하진 않았나? 실패한 사람에게 우린 너무 쉽게 왜 못했냐고 묻고 있지는 않았나? 성공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실패는 외면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도 땀과 시간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만이 삶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보려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창업을 권유하려는 마음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잠깐이라도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누군가가 당신의 댓글 하나에 힘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